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드렸던 공직사회 활력제고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활력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5가지 핵심 성과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특별 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그간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연공이 아닌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정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민간 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5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 공직 역량 강화 과제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한 세부 질의는 인사수석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예, 관련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기자님들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지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네. 7월 24일에 이 TF가 처음 좀 출범했을 당시에는 TF 팀장을 민정수석님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인사수석님만 나와 계셔서 혹시 네. 인사수석 직제가 신설되면서 팀장이 변화를 했는지 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9월에 새로운 인사수석 직제가 신설이 되면서 제가 소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실을 제가 소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예. 이제 곧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설치가 되면 이제 1, 2, 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비상계엄에서 가담하거나 관여한 공무원들이 나온다고 해도 정책 감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직권남용죄는 좀 신중하게 수사한다거나 하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앞에 연계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요 건은 전체적인 부분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핑 내용과 관련되는 사안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까도 비서실장께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책감사 전체적인 그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하고 감사원 규칙을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내년도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정책감사 부분은 공직사회에서 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주실 저 맨 뒤쪽 기자님. 이제 CNB 뉴스의 최영태 기자입니다. 그 인사혁신 방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민간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제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요. 그 새로 취임하신 최동석 혁신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양반도 굉장히 혁신안 같은 걸 많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그 TF 말고 그 혁신처장 쪽에서도 무슨 제안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인사 개혁과 관련된 것, 특히 이제 공직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되는 그 전문성, 개방성, 그다음에 승진 이슈,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인사혁신처의 소관 업무하고 그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실과 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런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관련 내용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앞쪽에서 손을 드셨던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포상금 제도나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그 심사 주체라든가 관리 주체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외부에서 이제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공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도 초반에 인사를 하던 시기에 이제 뭐 이게 공직 사회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그 요인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동인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하실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포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성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그 공직사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신 분들한테 이례적인 포상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기존의 공무원들이 이제 전체적인 성과에 따른 평가를 받는 그거에 따라서 근거하는 그 성과급 같은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이례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경우, 특히 이제 국민의 어떤 권익, 뭐 생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국가적 전체를 혁신할 만한 제도적인 도입, 뭐 국가적인 협상,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획기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개인이나 팀 단위로 그 중요한 포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포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전 공직 사회의 하나의 구체적인 롤모델로 확산될 거다라는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다양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그 일관된 형태로 각 부처에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포상과 관련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승진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제약이 있어 왔고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에서 5급까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5년의 승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한 7급에서 5급까지 가는 경우만 해도 한 17년 정도의 평균적인 승진 소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공직사회 내에서 그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고위 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은 그리고 저희들의 방향은 이렇게 지금 실무직에 계신 분들이 그 역량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 전체 승진 일정을 앞당겨서 관리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설립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심된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가 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그 트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성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개방형과 관련해서도 정부 내에서 개방형 제도가 운영된 것이 이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정부의 어떤 성격이나 방향에 따라서 보충이 많이 있어 왔었고요. 그동안 개방형 제도에 관해서 그때도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그 최근에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근무 연한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많이 줄여서 그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부여되는 부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뭐 보수 같은 그 연봉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상한을 계속 제한해 왔던 부분들을 계속 그 부분을 없애 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선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좀 넓히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학. 네, 서울경제신문의 송종우 기자입니다. 예. 지금 좀 뜻을 좀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 이 8월에 감사원장이 전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기사들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정책 감사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 말인즉 집행 감사는 하겠다는 의미로 들려서 실제로 집행 감사까지도 포함한 정책 감사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 감사는 폐지하고 집행 감사는 여전히 계속 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를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되는 감사원 규칙상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부분을 회계 감사 그리고 직무 감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정부의 이제 주요 정책 결정, 그다음에 정책의 목적에 대한 당부를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정책 감사로 저희가 통칭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인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인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원 규칙이나 감사원법에서 그 관련된 그 정책 결정과 어쨌든 그거에 따른 어떤 목적 부분을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감사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폐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뒤쪽 예, 좀 보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예. 그 어제 이제 그 헌법수호 TF 만들겠다 발족하겠다고 얘기가 된 게 있는데요. 이게 그 헌법수호 TF가 발족이 되면은 이제 공직사회에서 뭐 누구를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투서 내용들이 많이 날아들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공직 활력 제고와는 좀 반대되는 방향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모든 부처를 다 체크해 보지는 못했는데 주요 정부 부처 1급 인사들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공직사회 활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혹시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가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또 관심사항 그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브리핑 내용은 그 제가 Q&A 해드린 내용은 이제 브리핑 내용에 좀 한정해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헌법 존중 TF라든지 뭐 하는 그런 관련 부분들에 관해서 그 나중에 뭐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추가로 1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뭐 이 부분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1급과 관련된 부분 인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정도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 검은색 예 여성 기자.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앞에 예. 질문하고 좀 이어서요. 그 오늘 TF 성과 특히나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좀 활력을 제고하고 좀 반길 만한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이유요. 네. 왜냐하면 어제 헌법 존중 TF를 꾸려서 공직자들을 조사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이유라서 더 시기가 주목되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거는 아마 비서실장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보임돼서 오기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전체적인 공직사회 이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5가지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 100일 내에 그 추가적인 그 결과물, 그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뭐 그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해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5가지 정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기한을 대략 10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 성과가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 일정에 대해서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고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한겨레 시영철입니다. 그 순환보직 자제한다고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이게 모든 직렬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인사가 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관들도 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아태 지역만 하는 그런 전문적인 공무원도 뭐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100일 지나서 이 전문성 강화하겠다는 이 계획이 바로 인사에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말씀 누가 주셨는데요. 그 순환보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환보직 부분은 아까 이제 전문성과 관련된 2가지 트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이제 주안이 되는 부분은 그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이 아주 유별나게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 부분,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처들 아니면 그런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그 트랙을 좀 확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거기에서 어떤 승진에 따른 뭐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을 좀 부여함으로써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거기에서 그 활력을 갖고 그 업무에 좀 매진할 수 있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트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공무원 그룹에 있어서 이제 순환 보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그 트랙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외교부 사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업무 영역 범주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범주 단위로 그 순환을 하더라도 그 영역의 일정 범주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넓은 범위의 전문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구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그림들을 저희들이 또 성과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것이 하나 어떤 거였죠? 일단 말씀이 좀 답변이 됐나요? 바로 다음 인사 때부터 예. 이 전체 이제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보고 드리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완결성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법령적인 부분. 그렇지만 지금 순환 보직 그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 또 이렇게 개방성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 개선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인사와 바로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좀 그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좀 바꿔 나가야 될 거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 그 다음 보고될 때 저희들이 또 어떤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CMB의 최영태입니다. 제가 하여튼 기록을 보면요, 이 개방형은 시도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부장 출신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만 공직의 그 개방형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무실당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관 이상은 절대로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무원 사회에서 그 폐쇄성, 배타성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온 분들이
사실은 이제 본인의 집 같지 않고 본인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항상 어색한 느낌, 그다음에 힘든 느낌으로 계시다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그 근원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공직사회를 구성하는 다양성이 좀 미흡한 그런 측면에서도 연유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승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승진 트랙 이제 공무원에 들어오는 그 집단의 어떤 성향, 성격 뭐 이런 집단들, 특히 이제 아까 5급 공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그 본인의 그 자리를 찾기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뭐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승진 트랙을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실무직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흐름도 그렇고요. 그러면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모시겠다라고 해서 공직 내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셔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다양성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 전체, 공무원 사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저희들이 다음 때 또 관련 내용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그 저희가 공직 역량 제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전문성, 개방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보고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는 이상 브리핑과 그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 드릴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